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0.0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냥 눈치 보기 하다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양시장 다 기나긴 1년 동안, 이게 2020년에서 21년에 이 상승장이 워낙 임팩트가 컸어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온 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우리 국장은 특히나 그래요. 한 2년 정도의 주기로 뭐 상승장, 하락장, 뭐 횡보장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이 좀 바뀐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2년 좋았고 2년 조금 힘든 시기 그리고 다시 뭐 한 2년 네, 어떤 좋은 장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하락장 1년 견뎌냈으니까 뭐 앞으로 짧으면 뭐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의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이런 어떤 횡보나 뭐 급락장은 이제는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도 매매할 만한 그런 장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까지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뭐 블랙스완, 악재가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요 정도의 좀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하고 천천히 기간 조정을 거치는 단계로 돌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변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스닥도 이 추세 하단 구간에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미국 증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은 이 하락 추세의 상단 구간을 이제 조금 이렇게 뚫어내는 구간, 네, 접어들었고요. 일단 인플레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다시 한번 이제 7월 CPI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였던 8.7%를 하회하는 8.5%로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다음 8월 CPI 물가지수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8월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남은 8월은 조금 그래도 큰 어떤 뭐 걱정거리 없이 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한 2%대 상승 마감을 해줬고 근데 또 찝찝하게 지금 꼭 우리 이제 쉴 때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자꾸 안 맞는 듯한 느낌 많이 들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 일단 미선물이 조금 이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바로 뭐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 일단은 뭐 갭을 좀 높게 띄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오늘 미국 증시가 뭐 살짝 이제 조정 마감하면은 좀 약하게 출발하지만은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약하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뉴스 체크해야 되겠죠.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까지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재료 소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 이제 내일 오전 흐름을 잘 보면은 얘네가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료 소멸로 갈 것인지 여부 등등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신재생 쪽도 아직까지 그래도 대장은 태양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력, 수소, 뭐 원전 이 정도로 지금 순환매가 이 안에서도 좀 돌고 있다. 근데 이제 격한 순환매라기보다는 신재생 쪽은 그래도 움직일 때 거의 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안에서 하루는 뭐 태양광이 좀 더 대장한 날이 있고 풍력이 대장한 날 있고 저번 주 후반부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 대장을 좀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얘네들이 이제 내일 화요일 장에 갭을 뭐 높게 띄우고 음봉을 맞게 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힘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내일 이제 뭐 강하게 한 번 더 시세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8월 한 달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테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저번 주 후반부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명에너지가 이제 단기 과열 구간 리스크에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번 주 후반부에 수소가 강했으니까요. 뭐 두산 퓨얼셀도 그러고 또 범한 퓨얼셀도 또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조금 쉬고 수소 칠 때 잠깐 쉬었던 태양광 애들이 한번 치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저는 한 번 더 뽑아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거기다 지금 시장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어줄 만한 테마가 아직까지 뭐 이제 신재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히 새롭게 나올 테마도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강했던 뭐 신재생, 원전, 뭐 로봇, 자동차 부품 요쪽 애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되는 것보다는 시장이 상승함과 시장의 상승과 함께 한 번 더 파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제가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좀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솔루션 뭐 우선주는 차트가 일단은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차트고 예쁜 차트입니다. 이 저항대를 놓고 얘도 이렇게 있고 만약 이제 내일 갭 딱 띄우고 이렇게 쳐주면 정말 너무 엑설런트한 그림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좀 타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고가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뽑고 죽여놓고 여기 가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내일 오전이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SDN도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뽑고 죽이고 다시 이제 쌍봉의 구간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를 내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쌍봉이냐, 2차 파동이냐, 뭐 3차 파동이냐의 구간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생 ENG도 뭐 추세 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느냐. 풍력 애들도 뭐 거의 지금 차트들은 비슷해요. 전고점 맞고 밀리느냐, 돌파하느냐. CS 윈드도 여기서 이 저항 구간에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이 저항 구간. 그래서 맞고 좀 죽이느냐, 바로 좀 돌파가 나오느냐. 동국의 SNC는 이제 저항 구간을 다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차트적으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긴 하나 어떤 뭐 기업의 내용 같은 면들은 CS 윈드가 좀 더 괜찮은 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렇다면은 테마별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금 다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뭐 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요 테마 안에서 어떤 것은 뭐 호재가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태양광 쪽에서는 딱히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호재 쪽에 가깝고 배터리 쪽은 조금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호재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기업별로 어떤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기차랑 반도체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울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배터리랑 뭐 전기차 정도 말씀드리고 반도체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또 섹터는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말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놨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뭐 미국의 어떤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죠. 중국 죽이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배터리 자체를 북미에서 제작 조립되어야 하고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배터리용 그 광물 있죠. 요것조차도 미국과 FTA 체결이 된 국가에서 추출 가공된 어떤 원료를 써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그냥 중국
거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굉장한 악재가 되는 거고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에게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아니면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기차가 이제 조지아주의 공장을 뭐 짓고는 있습니다만은 2025년에 이제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또 뭐 이거를 뭐 회사 측에서 그러면은 좀 빨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뭐 공장만 빨리 짓는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현기차 또 노조가 또 굉장히 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인데 이제 노조를 또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뭐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거나 중국에 대한 원료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이 이제 굉장한 호재, 반대로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거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굉장한 악재,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제가 찾은 바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이 있고 GM과 합작해서 오하이오 생산 라인 뭐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뭐 좋았나 싶은 뭐 생각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최근에 추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은 참 빨리 움직인다. 뭐 이제 다른 호재도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배터리 소재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일찍 해놔가지고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2천억 투자해가지고 1.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 건설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 최근에도 뭐 이제 추세가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용이 좀 풍력 관련해 가지고 좋았던 거는 CS 윈드다라고 제가 아까 살짝 언급 드렸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콜로라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혜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재료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재료들이 뭐 뒤늦게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전체가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내느냐 아니면 조금 재료 소멸 느낌으로 갭만 띄우고 뭐 죽느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이제 한 오전까지나 보면은 아마 결정이 되어지겠죠.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오전에 어떤 예를 들어 어쨌든 시장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전에 뭐 좀 정리를 해놓고 오후장까지 해가지고 흐름에서 돌리는 부분이 나오면 뭐 재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뭐 오전에 뭐 이렇게 강할 때 좀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는 오전에 강했다가 이제 죽지 않고 돌아 나가는 거 좀 확인한 다음에 뭐 접근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뭐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뭐 포스코 임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중 정상 뭐 회담을 협의 중이다. 11월에 이제 동남아에서 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갈등을 조금 이제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휴토류 관련주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보다는 이 뉴스가 조금 더 저는 투심을 자극할 수 있어서 너무 그 악재로 이 부분을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미의회 대표단이 14, 15일 대만 방문을 함에 따라서 조금 다시 갈등 구조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왔다가 이제 뭐 한 12일 만인가요? 다시 한번
대표단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조금 더 요 부분이 저는 먼저 재료로 더 쓰여질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뭐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일단 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도 뭐 이제 단기 과열 때문에 여기서 뭐 대단한 시세를 뽑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뉴스도 뭐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20%대 뭐 그런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러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는 뉴스인 것도 같고, 다만 조금 이제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혹시 얘가 이제 추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 아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안에서 한번 요렇게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그 그러니까 당초에 8월 9일 날 발표를 10일이었던가요? 8월 10일 날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폭우 때문에 이제 좀 늦어졌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이제 내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부 내용이 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9일이었군요. 뭐 얘네들도 이제 지금 신재생 애들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재료 소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발표와 함께 시세를 내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뭐 시장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알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전 뭐 오후장까지 해가지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8월 9일 날 발표 앞두고 8일 날에는 일신석재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연기되면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살짝 죽었는데 다시 돌리면서 121선까지 갖다 놨고, 뭐 덕신하우징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었고 범양건영이 시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차트의 흐름이나 최근에 기세로 보면 건설주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 소멸보다는 한 번 정도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저는 일단 좀 바라보고 있고, 얘네들도 딱히 어떤 애가 무조건 대장이다 이런 건 또 없어요.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흐름이. 일신석재는 거래 대금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적긴 하고, 건자재 쪽에서 먼저 덕신하우징도 지금은 추세가 나쁘지 않고, 근데 일단 얘네들도 흐름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재료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삼성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일단은 약간 이제 단기 재료 소멸 느낌으로 삼성 스펙 4호가 죽는 모습은 있었는데 얘만 이제 조금 이제 죽었다라고 치고, M&A 관련주였던 뭐 우림 PTS나 뭐 아남전자 요런 애들은 조금 더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이제 얘네들도 요렇게 가다 요렇게 이제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남전자도 요렇게 이제 요렇게 흘러가면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료는 삼성 M&A 재료는 뭐 언제나 항상 세니까. 그리고 이거 건설주랑 같이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11월에 사우디랑 정상회담도 있고 뭐 기간이 남긴 했지만 뭐 한 달 혹은 뭐 2달 정도 뭐 재료로 혹시라도 시세를 내기에는 또 충분하니까 건설주들도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뭐 범양건영 이런 애들 있지만 지금 네옴시티는 뭐 히림이랑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던 애들도 또 만약에 이 테마 자체가 좀 커진다라고 하면 은근슬쩍 이제 엮어가지고 또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히림 일단은 여기서 뽑고 이런 구간 저항대 구간인데요. 이제 1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넘겨주느냐 맞고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세를 한번 또 낼 것도 같아가지고요. 히림도 워낙 또 끼도 좋은 종목이고,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준비를 꽤 잘 해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대로 죽긴 좀 아쉬운데 죽더라도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스코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유신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뽑고
요 구간 안에서 의미 있게 계속해서 뭔가 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돌아 나갔기 때문에 뽑고 죽이고 다시 이렇게 뽑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SY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얘도 어쨌든 그 건설주라는 아니고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신재생이 핫하니까 얘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뽑고 죽여놓고 여기서 이제 바닥 지지 만들고 이 구간에 어떤 행보 박스권을 넘겨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슈팅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 뭐 건설주로도 한번 뭐 네옴시티로 한번 엮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광 엮어가지고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SY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현대로템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방산주 굉장히 좀 좋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여기 얘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 조정 거치고 슈팅이 이제 금요일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죠. 저는 결국에는 얘도 이제 어쨌든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뚫어주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18일 날뭐 이제 폴란드 K2 전차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본계약 500대 뭐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이제 크게 그냥 좀 개별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BK 파트너스가 메가스터디 이제 매각 관련해 가지고 뭐 인수 박차를 가한다. 뭐 한번 이때 이제 움직임이 있었긴 있었는데 뭐 매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뉴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HLB가 악재가 좀 있었죠. 야, 저도 이제 HLB랑 박셀바이오를 최근에 빅파마들이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좀 이렇게 반사이익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HLB는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고요. 전 박셀바이오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1파, 2파 이렇게 올라왔죠. 거래 대금도 엄청 많이 터져서 아무튼 HLB는 지금 시간에서 금요일날 시간에서만 7% 가까이 빠졌는데 얘도 보면은 이제 뽑고 거의 이제 쌍봉까지 만들어 놓고 죽이니까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은 잘 거의 진짜 손을 안 대서 그리고 요것도 이제 18일 날 드디어 요번에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짜 뭐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아니 살아나느냐. 그래서 뭐 관련주로는 얘가 저도 너무 오랜만에 찾아봐서 M2N 요때 이제 급락하고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돌아 나온 상황인데 뭐 거래 재개되면은 얘는 뭐 바로 뭐 점상 가겠죠. 아마도. 근데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뭐 재료나 뉴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살아나게 되면 뭐 바이오 뭐 항암제 지금 임상 중인 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런지 그냥 그 정도 체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뉴스는 다 봤고요. 재료는 뭐 이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네요. 일단 소카가 8월 22일 날 상장하는데요. 캠시스가 일단 뭐 급락하고 그러지 않고 일단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뽑고 이제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전은 이제 뭐 흥행 성적이 이제 좋지 않아 가지고 기대감은 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상장 전후로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이 나오는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이랑 UAM 정도 요거는 워낙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8월 영국 체코 원전 협력 논의 위한 방안 재료도 있고 11월 사우디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가장 많이 심어지는 건 어쨌든 이제 뭐 건설이랑 원전이니까
원전 애들도 어떻게 한 번 정도 더 들어올려 줄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G2 파워는 이제 뭐 무중이니까 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전주들이 추세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아서 좋죠. 네, 원전도 아마 웬만하면 뭐 시장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같이 좀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UAM 법안 뭐 관련해 가지고 발의가 되면 얘네들도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계속 이제 뉴스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매물소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나죠.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안에서 뭐 이제 태양력, 수소, 풍력, 뭐 원전, 원전은 좀 너무 굵기가 커서 따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재생, 원전,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뭐 로봇,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확진자 수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이제 약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은 크게 요 정도의 순환매로 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뭐 입장 한번 해보실 분들은 링크 카톡 주시면은 그러니까 링크 되어 있는 저희 이제 상담 채널 카톡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